커뮤니티가 기다려온 슈퍼 리저널 뱅크,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한국당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언더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연합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교회협의회 43회기 정부회장에 김홍성 목사와 이만호 목사가 뽑혔습니다. 베이사이드 주사랑 장로교회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담인 류웅열 목사를 초청해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윤세웅 목사가 신학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임원진이 뉴욕을 방문해 기독교의 재부흥을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병철 박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마음은 공간과 같다고 합니다. 남이 채울 수도 있고 내가 채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공간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보단 감사함과 여유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척박한 한국당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언더우드 선교사는 1916년 뉴저지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한인들이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을 추모하며 연합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실망보다 주님을 향한 강한 신념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 문화 사업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는 뉴욕 뉴저지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언더우드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연합 찬양제를 준비했습니다.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찬양제는 오는 11월 13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찬양제에는 연세대 뉴욕 동문 중창단을 비롯해 월드미랄 선교 찬양단, 프라미스 교회 성가대, 필그림 선교 무용단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동부 한미도회 노회장 허봉기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언더우드의 그 옛날 수고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남은 2주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이 이렇게라도 계승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업적과 찬양제 준비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뉴욕 교회 협의회 43회기 신임 회장과 부회장에 뉴욕 늘기쁜 교회 김홍성 목사와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이만호 목사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교협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교협은 지난 10월 31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43회기 정부회장을 선출하고 개혁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교협 부회장이었던 김홍성 목사는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 없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뉴욕 교계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우연치 않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뉴욕 교계에 소외당하고 또 아파서 병으로 이제 며칠을 기약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가 정말 책임지고 돌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모았던 부회장 선거에서 이만호 목사가 161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92표의 찬성표를 받아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했던 김 전 목사는 총회를 앞두고 교계의 화합을 위해 자진 사퇴했습니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이상호 집사가 연임됐으며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 김주열 장로 등은 감사로 뽑혔습니다. 교협은 이날 목사회 현역 회장과 부회장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격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베이사이드 주사랑 장로교회가 동부지역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웅열 목사를 초청해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류 목사는 단 한 번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의 길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추계 부흥 집회가 열린 베이사이드 주사랑 장로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는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사흘간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문을 연 부흥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강사 류웅열 목사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나는 죽고 주님의 절대적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 꽉 잡고 있는 믿음의 손을 놓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지난 3월 주사랑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정준선 목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활동했던 정 목사가 워싱턴 교회 담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 더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를 역임한 류 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가정과 지역을 넘어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한 분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생각, 가치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단 한 번의 생애에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므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주사랑 장로교회는 지난 1998년 베이사이드 중앙교회와 신명장로교회를 합쳐 교회 이름을 주사랑으로 바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윤세웅 목사가 신학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학과 과학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윤 목사는 의학적으로 살펴본 진화론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윤세웅 목사는 지난 2일 대동연회장에서 제3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신학교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의학적으로 본 진화론의 오류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윤 목사는 생물의 종류별 형성 과정과 DNA의 특징을 소개하며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 목사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생태학적으로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없다면서 의학적으로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화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다른 종류가 딴 종류로 변화됐다. 가령 물고기가 개구리가 됐다. 물고기 그런 그 어류가 양서류를 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학설이 진화론인데 그 중간 물질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윤 목사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목사는 페이스 신학대 총장과 KCBN 미주기독교 방송국 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임원진이 뉴욕을 방문해 기독교의 재부흥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지부 6대 회장에는 이만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기부 임원진은 지난 1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차 기울어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있지만 교단과 교파를 넘어 성령의 불꽃을 세계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한기부 48대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를 비롯해 46대 최영식 목사, 이사장 송일현 목사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양명환 목사는 한국의 6만여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부는 한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왔다면서 뉴욕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지부 6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만호 목사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경과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만호 목사는 5대 송병기 목사에 이어 한기부 뉴욕 지부를 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담비플러스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으로 활동하는 강병철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신념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강 박사는 성공의 뉴욕 한인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성공의 한인교회의 특별한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싱에서 강한가족 의료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병철 박사. 그는 의술은 인술이라는 신념으로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강 박사는 성공의 뉴욕 한인교회 신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공의 교회는 매년 딸기 축제와 가을 축제를 마련해 타민족 주민들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 박사는 병원과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랑 전도사로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담비 같은 사람들, 오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뉴욕, 뉴저지의 소문이 자자하고요. 또 도움의 손길을 전 세계에 뻗고 있는 날개 없는 천사 강병철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마음에 드셨나요? 아유, 황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담비TV와 첫 만남이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병철 박사님께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만나 뵙기 전부터 궁금했던 게 많았어요. 네.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부터 궁금한데 혹시 저희 시청자분께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네. 전라북도 전주. 제가 갑자기 태권도를 하고 오다가 그 다리를 갖다가 뭐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못 걷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전주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 굉장히 그 시골이었죠. 네. 시골에서 아프게 되니까 이제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별별 이제 민간요법이나 그런 어떤 용하다는 것들을 찾으면서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많이 했는데 제가 그날 들어놓은 이후로 저희 이제 할머니는 이제 많이 미신을 섬기신 분이라서 부적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옆에서 이제 불경도 외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게 내가 뭔가 하느님한테 무슨 부름을 받는 거다 우리 집안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느 날 우리 할머니한테 울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 제 병이 나을 것 같다 네. 라고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날 제 울면서 이제 호소하는 얘기를 듣고 그날로 바로 아궁에다가 미신적인 것들을 다들 태우셨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약도 먹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 전부 다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특별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엄청 열심히 다니시고 그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저희 할머니가 간 기도 때문에 네. 저희 살아가는 힘이 네. 제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강 박사님께 우리 선생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많은 아파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많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원을. 하나님 낫게 해주면은 난 이렇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그것들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약속들이 살아오면서 저한테 이제 마음에 계속 한쪽 구석에 네. 자리 잡고 있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오게 됐는데 그때 또 온 이유가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공부를 좀 해봐가지고 제가 의료 선교나 그런 것들 한번 해봤으면 그게 나의 그 부르시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현재 그 꿈을 이루셔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셔서 아직도 이루고 계시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또 돌보시면서 성공의 교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성공의 교회에는 어떻게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그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거든요. 그 영어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면 마지막에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카톨릭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만 그 고유명사로 쓰는 건 아니고 보편된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성공회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고 이제 로만 카톨릭하고 이제 구분된다고 하고요. 영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한 2세기경에부터,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바로 끝난 다음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켈트 교회라고. 그런 교회의 그 영성적인 전통이 쭉 이어져서 내려왔고, 그것들이 그 중세시대 지나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나 그다음에 그 그런 복음적인 그런 행태들이 그 종교개혁의 이제 발화점이 됐을 때 영국에서 이제 그런 오래된 그런 켈트 영성과 그다음에 영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런 종교개혁적인 힘들이 만들어서 나온 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그레인넥 성공회 교회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LA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쉘터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북한의 나선병원도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하고 계시는지 혹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특별히 나선 함경북도 그 나선시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북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북의 지원 형태는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평양 근곽은 많이 발전되고 있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산간 쪽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낙후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돕고자 하는 데는 그런 외곽 지역들, 그거에서 특별히 이제 산모들, 그다음에 신생아들을 위한 그런 병원들을 저희가 한국의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성공의 교단 자체에서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물자 지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의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거는 LA에 이제 있는 성공회 신부님의 김요한 신부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노숙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분들을 갖다 섬기고 있는데. 그렇군요. 선생님, 지난해 그레인넥 성공회 교회가 미국 성공회 교회랑 합쳐졌고 또 배요셉 신부님께서 주임 신부가 되셨는데요. 혹시 어떤 변화가 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 이제 한인 성공회로는 기간이 저희가 교회를 세운 지는 30년이 되지만 그간에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배요셉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이끌으셔가지고 미국에 지금 그레인넥에 있는 현재 2개 그 전에 성공회 교회가 있었는데. 그레인넥이 이제 점차 인구가 바뀌면 유태인들이 많아져서 교세가 많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배 신부님이 이 새 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실제로 같이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는 4년 전이고, 작년에 이제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내고 배요셉 신부님이 이제 주임 신부가 되는 과정을 갖다가 겪었고, 모든 교회가 통합이 맞춰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살면서 이렇게 이민도 오시고 어렸을 때 이런 아픔도 있으셨는데 선생님의 삶에서 삶을 지탱해줬던 어떤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삶의 지표가 됐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네. 저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이잖아요. 네. 사랑장의 모든 그 구절들이 마음에 와닿지만 그 특별히 4절에 있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 제가 특별히 미국 와서 겪은 시련이나 그런 힘든 것들 네.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또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고 내가 되도록이면 온유한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시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계획이나 선교 방향이 좀 있으신가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제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네. 근데 시골 같은 분위기를 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담이 없지만 사람들 서로가 케어해주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같이 져주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제가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중심에 계시니까 앞으로 더욱더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버겐카운티 일대에만 성범죄 전과자가 1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범죄 전과자 수를 보면 해켄색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필드, 잉그루드, 로다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기관 관계자들은 한인 성폭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범죄와 거리가 멀다고 여겼던 한인 사회도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 등록을 했을 경우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외국인 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상황에서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가름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있다며 임차 보증금 전액인 4억 5천만 원을 배당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 기능이 없다며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며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재수사로 며칠 앞둔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초접전 양상으로 바뀌는 형국입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6%대 45%로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최신 조사는 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반영된 것으로 재수사가 실질적으로 막판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6일 새벽 2시에 해제됩니다. 따라서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되며 뉴욕과 서울 간의 시차는 14시간이 됩니다. 서머타임 시간제는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보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환급 혜택을 소폭 확대하는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세금 규정 변경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 금액이 6,318달러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가 최대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표준 공제액은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올해보다 100달러 오른 12,700달러가 표준 공제액이 됩니다. 인적 공제는 올해와 같이 4,050달러로 동결되며 그 밖의 변동사항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세율, 통근비 소득공제,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해외 근로소득 면세, 상속 증여세 면세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계속되면서 주립대 평균 등록금이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6일 칼리지 보드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립대의 등록금은 2만 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7% 늘어난 것이며 처음으로 주립대 등록금 평균이 2만 달러를 넘은 것입니다. 4년제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사립대 등록금의 평균은 4만 5,370달러로 전년도 대비 3.4% 늘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학비 부담은 현재 대선 쟁점으로도 부각된 상황입니다. 플러싱 한복판에서 노상권총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쯤 한인업소가 밀집해 있는 노던블러바드와 머레이 스트리트 코너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33세 남성이 퇴근길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권총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현장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신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세를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거센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가 불과 1%포인트로 좁혀진 것입니다. 선거 캠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1,000만 달러를 캠프에 추가 투입하며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판을 요동치게 한 FBI의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발표 이후 정치권은 FBI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가 선거 관련 보도를 예고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클린턴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장점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나의 단점을 고백할 때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술한 사람에게 동질감 같은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장점보단 단점을 드러내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 우리도 즐겁고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